안녕하세요, 코딩C 나샬입니다. 오늘은 개발자로 계속 살아가면서 공부하면서 성장하면서 어떤 거를 좀 배우거나 익히거나 연습을 해야 될까, 그런 고민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훌륭한 개발자가 무엇인가, 뭐 그런 조건들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, 단순하게 제 기준에서 제가 함께 일하고 싶은 개발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. 물론 회사라는 건 사실은 그냥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일하는 거거든요. 이 사람이 뭐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뭐 같이 일하는 실력 좋은 사람들끼리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, 우리는 좀 맞는데 우리는 안 맞아, 이 사람의 실력이나 뭐 인성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. 그냥 우리랑 안 맞는구나,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, 그래서 저는 제 기준에서 나는 이런 사람과 같이 좀 일을 하고 싶고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, 내가 뭐에 중점을 둬서 공부를 해야 될까, 연습을 해야 될까, 훈련해야 될까를 할 때 참고하시면 좀 좋겠다 싶어서 함께 일하고 싶은 개발자라는 내용으로 한 5가지 정도,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5가지만 좀 꼽아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. 일단 첫 번째로는요, 가장 크게 보는 거는 회사니까 협업이 가능해야 된다. 협업이 가능해야 된다는 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이건 소프트 스킬적인 것도 있고 하드 스킬적인 것도 있어요. 협업이 가능한 코드를 작성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여기서는 가장 기초적인 소프트 스킬적인 측면을 좀 얘기를 할게요.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기에 같이 협업이 가능하다는 거는 남을 도우려고 하는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협업을 하는데 나는 열심히 막 뭘 했는데 옆에 있는 애가 나를 안 도와줬네, 뭐 그런 느낌이 아니라, 설령 이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뭔가를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럴까?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? 라는 접근을 가지는 거죠. 즉, 내가 남을 도와가지고 함께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. 여기에는 나는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어쩌고저쩌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, 그렇지 않아요.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존재를 하거든요. 이게 가능하려면은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난 뭐 실력이 부족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짐작하실 필요 없어요. 그냥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? 라고 물어보면 돼요. 되게 단순해요.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? 우리가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남의 말을 안 듣고 내 말만 막 한다, 그러니까 듣는 귀를 가져야 된다,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, 그거를 넘어서서 남의 말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실천을 하는 거죠.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야 남을 도울 수도 있고,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? 물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.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는 좀 더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, 서로 신뢰 관계가 쌓이고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솔직한 거.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숨김도 없고, 그리고 논쟁할 수 있어요. 싸워야 돼요. 막 의견이 막 충돌이 나야 돼요. 안 그렇고 그걸 덮어놓고 가는 건 협업이 아니에요. 그거는 그냥 불만을 쌓아가지고서 가는 것 뿐이죠. 무슨 혁명의 씨앗을 막 쟁여놓고 언젠가는 이게 터져서 혁명이 일어날 거다, 뭐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면은 우리 솔직하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.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아무리 뭐 좋은 환경 어쩌고저쩌고 해도 솔직하게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솔직해져야 되고,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겨요.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, 여기까지 솔직하게 뭔가 얘기를 막 해서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.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해결해야 돼요. 이거는 타고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. 계속해서 그걸 많이 경험을 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,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, 이 경우엔 이렇게 하자고 해야겠구나 같은 걸 계속해서 찾아가야 돼요. 이렇게 된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소프트 스킬이라고 부르고요. 저는 이게 함께 일하는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얘기였어요. 두 번째는 이번에 협업에 대한 하드 스킬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을 좀 말씀드리면요, 깃을 잘 쓰는 개발자, 깃을 잘 써야 된다. 이거를 저는 두 번째로 꼽고 싶어요. 나머지는 코드가 상태가 어떠고 저쩌고 이런 것들 물론 중요하죠. 중요한데 일단은 깃에 올라와서 코드 리뷰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이 가능해요. 성장도 가능하고. 그런데 깃 쓰는 것 자체가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, 코드 리뷰도 어렵고 작업 단위도 너무 클 수 있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정신이 없어요. 적절하게 깃을 써서 작업을 하는 거에 굉장히 능숙한 상태면은 앞으로 뭐든지 나아질 수 있거든요, 다른 기술들은. 근데 깃을 만약에 쓰지 않았다 그러면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면에서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깃을 잘 써야 된다. 깃을 굉장히 잘 쓰는 게 중요하고요. 여기다 좀 하나만 더 하면은 깃헙 잘 쓰면 좋죠. 여기서 주의할 게 깃이랑 깃헙이 다르거든요. 둘은 다른 거예요. 이거를 굉장히 염두에 둬야 되는데, 물론 처음엔 구분을 특별하게 안 하셔도 돼요. 특별히 안 하셔도 되는데, 좀 잘 쓴다 뭐 그런 상태가 되면은 얘네들을 좀 구분을 하면은 두려움이 적어져요. 두려움이. 저는 두려움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잘 모르면은 이건 어떻게 되지 막 두려워하고 하는데, 이런 부분은 하나씩 체크를 해 나가시면은 두려움을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깃과 그리고 깃헙 공부를 해놓으시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 세 번째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요,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리팩터링을 할 수 있는 개발자.
이게 제가 굉장히 같이 일하고 싶은 개발자죠. 코드가 어느 정도 작성이 돼야 좋은 코드일까요? 코드는 계속 다듬으면 다듬을수록 좋아지거든요. 고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져요. 또 얼마나 해야 될까요? 그 다음에 내가 만든 게 어떤 상태인 건지를 내가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? 다른 사람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코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? 거기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건 일단은 테스트 코드를 먼저 작성을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그거를 만족시키는 코드를 재빨리 만드는 거예요. 맨 처음에 퀄리티는 낮을 수 있어요. 괜찮아요. 어쨌든 간에 만들어 놓으면 기능은 완성이 된 거고 우리 서비스는 점점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. 근데 엉망인 걸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하는데 힘들거든요. 지금 빨리 뭐 앞에 뭐를 쫓아가자 그래가지고 뭘 막 얼기설기 만들었어요. 근데 그대로 계속 가다가 망가져요. 꽈당. 그러니까 계속 고치면서 가야죠. 그런데 앞으로 가긴 가야 돼요.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그래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서 우리는 그래도 제대로 가고 있어라는 거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계속해서 코드를 바꾸는 거예요. 이런 거를 여기에다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기술 부채를 적절하게 쌓거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. 기술 부채라고 하면은 있으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기술 부채를 쌓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. 하지만 기술 부채를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. 부채라는 게 그래요. 내가 빚을 진다고 해서 나쁘냐? 그렇지 않아요.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다? 그건 나쁘죠. 예를 들어서 집을 사기 위해서 뭐 해요. 그러면은 일정하게 융자를 받거나 하잖아요. 아니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뭘 해요. 하잖아요. 그렇게 하잖아요. 이게 통제가 안 돼가지고 내가 파산한다. 내가 1조를 빚을 냈어. 이거 망하는 거죠. 1조로 어떻게 빚을 내요? 1조로 빚을 내면 안 되죠. 근데 이번에 한 3천 정도 빚을 냈어. 그럼 갚을 가능성이 있잖아요. 통제할 수 있잖아요.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적절하게 기술 부채를 쌓을 수 있는 사람, 어떻게 하면 재빨리 이거를 갚을 수 있는 빚인지 그걸 아는 사람,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네 번째, 이것도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원래는 이게 더 앞으로 와야 되는 건데 개발자다 보니까 다른 거를 먼저 얘기를 했어요. 네 번째는 뭐냐면요, 왜를 계속해서 묻는 사람. 주어진 일을 이거 해야 돼요 라고 하면 그러니까 일을 소위 쳐낸다라는 표현하거든요. 거부한다는 게 아니라 일을 끝내는 거예요. 그냥 이거 뭐 해줘? 네 하고서 막 뭐 하는 거예요. 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.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대로만 적당하게 하는 거.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. 뭐 해주세요 라고 하면 왜요? 어떤 의미로 필요한데요? 이거 왜요라는 게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뭐 그런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. 저는 잘 모르는 거예요. 정말로 의도를 계속해서 물어보고 그럼 그래서 필요하시군요. 그렇다면 이렇게요. 나이 먹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충 얘기를 들으면 그거 뻔하지. 그놈의 뻔하지. 뻔하지라는 생각이 안 빠져야 돼요. 신입이면 신입인 대로 계속해서 의도를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고, 경력이 쌓이고 전문가라고 하는 위치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내가 함부로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그냥 그까이 거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거,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, 그러면서 더 능동적으로 더 나은 거를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. 계속해서 물어보고 하는데 소통은 항상 실패할 수 있어요. 의도를 물어봤어요. 그 다음에 답변을 들었어요. 근데 막상 작업했는데 그게 아니래.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제대로 얘기하지!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치, 의도는 항상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어. 내지는 한번 보여줬더니 그런데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.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.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거보단 이게 나은데요? 라고 할 수 있어요. 왜를 계속 찾으면서 계속 물으면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? 우린 뭘 해야 될까? 라는 거를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. 그래야 더 나은 코드를 만들고 쓸데없는 것들을 안 하고 좀 더 간결한 모델들을 만들고,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은 복잡성과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해야 훨씬 더 나은 코드, 나은 알고리즘, 그리고 나은 설계, 나은 구성들, 아키텍처들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의사소통에 실패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빨리빨리 보여주려고 하고, 이 빨리 보여준다는 게 잠깐만 그냥 대충 빨리 하자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 전에 했던 거랑 좀 비슷한데 적절한 기술 부채를 가지고서 가시화를 계속해서 하고, 거기서 피드백을 받을 때 당연히 틀리다라고 하겠죠. 당연히 실패할 거고, 당연히 사용자들의 평가는 낮을 거고, 그거를 인내하고, 당연히 그렇지, 처음은 그렇지, 그걸 어떻게 하면 극복해서 나갈 수 있을까,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결과를 낼까. 특히 이거는 같이 일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내놨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것들을 견뎌낼 멘탈을 가진 사람. 그래서 하면 그럴 수 있지, 맞아, 그럴 수 있어, 그런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이 저는 같이 일하고 싶은 개발자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마지막, 굳이 개발자가 아니어서 마찬가지긴 한데 늘 공부하고, 공부한 거를, 배운 거를 공유하는 사람. 공부라는 거는 막 책 보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.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. 컨퍼런스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, 스터디라는 것도 중요하고요. 그런데 매일매일 일할 때마다 오늘 깨우친 점, 실패한 게 있잖아요. 의도 전달의 실패, 뭐 어쩌고저쩌고 막 여러 가지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. 오늘은 뭘 했고, 여러 가지가 계속 쌓여요. 그럼 그것들을 내 공부로, 내 학습으로, 내 성장으로 여기는 거죠. 특히 다른 데서 뭔가 새로운 거를 봤다고 쳐봐요. 그럼 그런 거를 그런 거 공부했어 가 아니라 그거를 실험해보기 전까지, 실패하기 전까지는 제가 배운 게 아니거든요. 그럼 실패하려면 방법은 간단히 실천하는 거예요. 회사에 와서 제가 어제 어떤 걸 봤는데 이런 방법을 써보면 좋다라고 하는데요, 다 같이 공유를 해요. 재밌겠다. 그럼 우리도 한번 그거 해보죠. 그 프로세스대로 해볼까요? 그 방법으로대로 해볼까요? 아니면 그 방법대로 해볼까요? 그 도구를 써볼까요? 아니면 그 기법을 써볼까요?를 해요. 해본 다음에
이거는 이렇게 써야 더 좋은 것 같네? 완전히 실패할 수도 있어요. 그러면은 수많은 조직들이 자꾸 그거를 그냥 실패했으니까 그건 쓰레기야 그렇게 하는데, 그렇게 하지 말고 왜 실패했을까? 이거를 분명히 소개한 사람은 괜찮은 거니까 했을 텐데 왜 그랬을까? 걔네들이 성공한 것과 우리가 실패한 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?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서 우리 조직이 점점 더 나은 방법으로, 어제랑 똑같이 일하지 않고 더 나은 방법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, 저는 그런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어요. 자, 이렇게 5가지 함께 일하고 싶은 개발자라는 주제를 얘기를 했는데요. 이런 5가지를 좀 염두에 두고 매일매일 공부하거나 아니면 일할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. 특히 저는 일에서 배우는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 5가지는 그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은 앞으로 뭐 여러분들 커리어 성장에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요,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. 다음에 봬요. 안녕.